오직 두사. 김영하 작가의 7편의 단편이 묶인 소설집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단편 소설을 좋아해서 단편 소설들을 주로 찾아 읽는 편인데 김영하 작가의 단편집이 있어 주저하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어렵게 이 책을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가볍게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오직 두 사람. 대학교 교수인 아버지의 기대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제한당하는 현주가 어떤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다. 편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데 아버지의 임종을 마치고 돌아와 편지를 마무리 짓는 형식으로 끝난다. 아버지를 모두 떠나가지만 현주만이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다 동생이 있는 미국에서 잠깐 살아보지만 아버지가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세상에 단 둘만이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하던 한 사람이 사라지고 이제 그녀만이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아이를 찾습니다. 11년 전 윤석은 아내 미라와 마트에 갔다가 3살 된 아들 조성민을 유괴당한다. 두 부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하고 11년이 흐른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잃어버린 아들과 DNA 조사로 아들을 찾았다고 연락이 오고 유괴당한 아들이 윤석에게 돌아오지만 그동안 아들을 찾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온 두 부부에게 돌아온 아이는 불행의 시작을 의미했다. 정신병에 걸린 아내는 아들에게 맡겨놓고 윤석이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아들은 정신병이 있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고 그 사이에 집을 탈출한 미라는 산에서 사고로 죽게 된다. 유괴범을 친 어머니로 알고 자란 아들은 그 집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밖에서 사고를 치고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다. 아내를 잃은 윤석은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그곳에 집을 구해서 아들과 살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집을 나가고 소식이 없다. 그렇게 2년이 흐른 후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윤석을 찾아오는데 인생의 원점. 주인공 서진은 동창 이나를 만나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둘은 곧 사귀게 된다. 그러던 중 이나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이나는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며 도와달라고 서진을 부르고 그가 이나의 집에 갔을 때 죽었다고 생각한 남편은 깨어난다. 서진은 뒷일은 이나에게 맡기고 그냥 그 집을 나와버린다.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이나가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서진은 이나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살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뒤에 폭행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사실 이나는 서진 이외에도 사채업자인 한 명의 애인이 더 있었다. 그 애인이 이나의 남편을 폭행당한 것이다.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만 서진은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니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한다. 옥수수. 자신이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한 소설가가 정신병원에 다니며 결국 더 이상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 그 소설가의 전 부인이 편집장으로 있는 출판사를 인수한 젊은 사장은 그 소설가의 엄청난 팬이라며 그에게 새로운 작품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그 소설가에게 뉴욕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빌려준다. 소설가는 실제로는 작품을 쓰고 싶지 않지만 일단 사장이 제공한 아파트에 놀러가고 거기에서 사장의 부인 영선을 만난다. 그런데 사장과 영선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영선은 소설가와 그곳에서 며칠 동안 정사를 벌이고 엄청난 영감을 받아 잠도 자지 않고 소설을 쓴다. 어느 날 사장이 아파트로 찾아와 영선과 그 소설가를 총으로 위협하며 죽기 싫으면 약을 먹으라며 약을 주는데 약을 먹고 쓰러진 후 눈을 뜨니 그의 눈앞에선 영선이 이상하게 닭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인다. 최은지와 박인수. 출판사 사장에게 어느 날 직원 최은지가 조용히 찾아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사장에게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여 자신을 도와달라고 한다. 사장은 출판사 동료이지 친구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박인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
최은지는 미혼인데 아이를 갖고 싶어 동창과 동침을 하여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미혼모로 회사에 있어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들은 최은지는 사장에게 자신이 임신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 직원에게 사장이 발표해주길 바란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줄기차게 사장실을 드나들고 가끔 저녁도 같이 먹게 되자 회사에서는 그녀의 아기가 사장의 아이라는 소문이 돌고 그 소문은 결국 사장의 부인에게도 들어간다. 어느 날 회식에서 최은지를 좋아하던 한 직원이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다음 날 회사에서 그 직원을 불러 해고를 한 후 그는 종이에 위선이여 안녕이라고 적는다. 단편 소설들이라 틈틈이 읽기에 좋은 내용들이다.